네, 어서 오세요. 그 가다피의 그 그린북을 읽어보면 그냥 아나키스트 서적 하나 읽는 것 같아요. 직접 민주주의하고 상향식 민주주의를 지향했고 계급 지배를 거부하고요. 다수결을 거부하고 합의제를 원하죠. 임금 주는 것은 노예제라 그랬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영업을 하든가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해라. 토지는 공개념이고요. 예, 자기가 국가를 세웠으면서도 국가 교육을 거부하고 부족의 사회 교육을 주창을 했죠. 실자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자기 정견이 그랬다는 겁니다. 또 국민들한테 주거하고 기본소득하고 기본소득제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소득하고 차, 이 세 가지는 꼭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복지의 기본이었고, 아나키즘과는 다른 점은 이제 민족주의를 주창했다는 건데요. 가다피의 민족주의는 서양에서 말하는 민족주의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민족 단위로 뭉쳐야지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문화 구조가 흘러간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놓치는 건데, 리비아, 가다피의 리비아는 아나키즘과 권위주의의 혼종 체제다. 이게 맞는 소리입니다. 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아나키즘 자체가 반권위주의인데 이게 권위주의랑 서로 혼종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 체제로 실패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랍 사회가요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체제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아나키즘은 아무래도 이 아랍 사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간에 가다피는 그래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일단 그 국가 수장으로서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 이건 좀 점수를 줘야 되고, 대외적으로 자주적인 민족주의 기상을 드높였다는 거, 이것도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가다피를 뭐랄까 민족 해방 운동의 상징으로 만든 그런 거였죠. 가다피 정권 하에서 리비아의 1인당 GDP가 평균 15,000달러였어요. 예, 그게 이제 PPP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뭐 3만 달러 전후로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죠. 한국처럼 살았다는 건데요. 지금 아니요, 말 잘못했습니다. 한국처럼 산 게 아니라 더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리비아의 국부는요, 한국처럼 바깥으로 나가질 않거든요. 그 나라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국은 바깥에 나간 돈까지 다 합쳐갖고 뭐 4만 5천 달러니 뭐니 그러잖아요. 실상 생각해보면 한 2만 달러가 채 안 돼요, 한국에. 그러니까 이게 신자유주의 FTA가 한국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겉으로는 뻥치는 것처럼 3만 5천 달러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은 2만 달러가 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랑 비슷한 수준이죠. 먹고 사는 수준인데 더 크게 쓰지는 못하고, 또 소득 불평등은 뭐 그 당시 뭐 리비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죠. 지금 한국에 리비아도 소득 불평등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에 비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 살았다는 거예요. 1967년부터 1986년까지 리비아는 미국하고 유럽보다 잘 살았습니다. 석유가 폭락하고 그리고 리비아가 아랍하고 아프리카 연합체에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세계 평균보다는 훨씬 높았다는 사실. 그랬던 나라입니다. 리비아 경제는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성장을 관리하는 그 금융 체제가 좀 약했기 때문에요. 리비아는 사설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국부를 본격적으로 관리한 때가 2006년, 2007년이었는데 리비아 투자청을 세워가지고 일단 가용할 수 있는 게 600억 달러 보유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 13위의 국부기금이었는데 뭐 상당했죠. 일단 저축, 리비아 국립은행에 들어가 있는 저축한 게 한 200억 달러 되고요. 그리고 자회사에 그 내려간 돈이 167억 달러쯤 되고요.
그 나머지 이제 해외 주식 갖고 있고 뭐 이런 거죠. 해외 주식이 68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너럴 엘렉트릭 미국, 뭐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프랑스의 비벤디, 그리고 도이치텔레콤, 뭐 이탈리아의 뭐 유니크레딧 같은데 한 68억 달러를 주식으로 갖고 있고요. 다 서방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썩 우량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A급은 A급인데요. BBB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 채권이 190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국채, 은행채, 기업채 이렇게 채권 형태를 가지고 있죠. 미국 대다수의 미국 채권이고요. 영국하고 그리고 상당히 우량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AA급을 150억 달러 이상 갖고 있고 그리고 바깥으로 돌릴 수 있는 이제 해외 가용 현금을 HSBC 은행에 3억 달러 정도 갖고 있고 골드만삭스에다가 한 4천만 달러 정도 넣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40억 달러가 가용 현금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40억 달러가 이제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소시에테 제네랄이라고 하냐 프랑스가 100억 달러 만들어 놓고 있었고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 5억 달러, 미국 뉴욕은행이 5억 달러 정도 이렇게 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이 엄청난 그 자금들이 자산들이 말입니다. 가다피의 자산이라고 개뻥을 쳤잖아요. 서방 사회가. 그래갖고 자산을 동결해갖고 지네가 먹죠. 예. 겉으로 먹을 수는 없으면 뒤에선 다 돌려서 활용을 했다 그 말이죠. 여기서 돈 빼갖고 반군한테 주자 그런 적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리비아가요 2010년 유엔 인간개발지수 아프리카 1위였어요. 세계 53위였고요. 어떤 통계를 보든 간에 리비아는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누렸고요. IMF의 빚 같은 거 하나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석유자금 전체를 갖다가 리비아 국민들한테 제공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부가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그 돈을 국내에다가 갖고 있으면요 1인당 GNP 다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최대한 국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중동의 땅을 파면 석유만 나오는 게 아니죠. 물도 나옵니다. 이 리비아가요 그 당시에 물 부족 국가 세계 6위였거든요. 힘들었어요. 사막밖에 없었다고. 그 가다피가 그 기술하고 기술 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통해서 그 대수층 물을 끌어올리는 그 파이프라인 그 사업을 만들었어요. 일단 그 2,820km 한 3,000km 정도 파자 그랬는데요. 이게 2003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니다. 저기 1953년 착각했네. 1953년에 그 땅을 팠더니 그 담수층이 나와가지고 그로부터 야 이거 사막에서도 물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가 몇십 년이 지나서야 가다피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양이 엄청났죠. 뭐 기자 피라미드 20배나 되는 그 콘크리트를 쏟아 부어야 됐었고요. 강철 와이어가요 지구를 280번이나 돌 수 있는 와이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제 한 5,000년 정도는 쓸 수 있는 물이라 그러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한 200년 이상은 쓸 수 있다. 그건 물이 있다. 퍼올리자 그랬습니다. 이때 말입니다. 세계은행하고 IMF가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당연하죠. 벌써 오래전부터 IMF 뭐 세계은행 월가가 말이에요. 물을 갖고 장사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그 수자원 사업 있잖아요. 그거 끝없이 반대하고 뒤에서 막 방해 공작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요. 뭐. 근데 그걸 갖다가 가다피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가다피가. 그래서 이 한국의 동아건설하고 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리비아인들을 상당히 많이 고용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공사 입찰을 받았어요. 한국의 동아건설이. 총 예산이 일단 250억 달러가 책정이 됐는데 그중 100억 달러의 1, 2차 산업을 모두 동아건설이 가져가게 돼요. 100억 달러, 102억 달러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서 뭐 42일이 지나면 꼭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한 번도 돈을 떼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사비 1단계 39억 받아가지고요. 일을 시작했고 2단계가 1989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동아건설이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한 102억 달러 공사 비용을 꼬박꼬박 받고 했다는 건데 이게 전체 계약 기간 전체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꼬박꼬박 한 번도 돈을 떼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돈을 왜 떼겠어요? 리비아 가다피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이제 리비아 노동자들을 좀 써달라 그랬는데 리비아 노동자들을 써봤더니 이거 작업이 하도 엉망이어서 그리고 일 안 하고 중간에 가버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그냥 한국인들을 데리고 와 썼는데요. 가다피가 공사 중에 갑작스럽게 이제 방문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밤중에 불을 켜고 일하는 걸 보고 참 감동했다 그러죠. 그래서 야, 한국 사람들이 이게 열정과 근면함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동아건설한테요 3차, 4차, 5차도 다 당신들이 해라 그랬어요. 그 사업이 이제 뭐 2000 몇 년까지입니까? 일단 동아건설이 계약한 게 2010년까지죠. 2010년까지. 그럼 2000한 20년, 30년까지도 가는 모양인데 그거 다 동아건설이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일단 실질적으로 1, 2차는 다 가져갔고요. 김대중 정권이 2001년에 그 이 건실했던 동아건설 대한민국으로 본다면 기업으로서는 참 애국 기업이잖아요. 이 애국 기업을 법정 관리에 쳐놓고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 당시 뭐 김대중으로서는 뭐 IMF에 무릎을 딱 꿇고 IMF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나 보죠. IMF가 저 꼴드 보기 싫은 리비아 수로건설 저 동아건설 없애버려라 그랬나 보죠.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김대중이 그냥 뭐 아주 버젓이 잘 나가는 동아건설을 그냥 죽여버렸다고요. 그 당시 회장이 최원석이잖아요. 최원석 뭐 개인 사저까지 다 뺏어버렸다고. 이거 뭐 전두환도 아니고 말이야. 그 한국의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작은 것들은 무슨 민주적인 척하는데 말이에요. 큰 거는 사고를 어마어마하게 치는 참 이상한 짓을 해요. 한번 동아건설 이거는요. 누가 조사했든 다시 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김대중이 벌여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연구 그거 해야 돼요. 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2010년까지 계약기간 잠정적으로 9년을 남긴 채 동아건설을 파괴시켜버리고 뭐 대한통운이 또 그걸 또 이어갔잖아요. 동아건설을 인수해가지고 2007년까지 갔다가 그냥 말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캐나다, 프랑스, 일본한테 뺏겼다고요. 왜 자꾸 한국 대통령들은 이런 짓을 하냐고. 윤석열이도 그렇고 러시아에서 아무리 이 사업이 컨소시엄 사업이라서 여러 나라가 참여한다 하더라도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되잖아. 주도권을 다 뺏겨버렸다고. 이건 문제예요. 이거 조사 꼭 해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 뭐 돌아가셨긴 했지만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 인터뷰를 하고 죽어야 돼. 그거는. 뭐 말이 좀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만 가다피는 여성 경호원을 썼죠. 그래서 여성 경호원을 써야지 그 리비아의 여성의 지위가 상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라든가 의사, 간호사, 경찰직의 여성을 많이 진출시키려고 그랬습니다. 문호를 활짝 열었어요. 근데 이 리비아 여성들이 그쪽으로 잘 안 간 거예요. 이걸 서방 언론이 끝없이 그냥 왜곡을 했지만 가다피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요. 가다피는요. 제일 첫 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나키스트예요. 어떠한 권위도 어떠한 장벽도 치지 않습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근데 리비아 여성들이 경찰직을 안 맡았는데 뭐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이 여성 경호원을 500명이나 만들어갖고 제 77여단 만들어가지고 훈련시키고 그래갖고 계속 텔레비에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리비아 여성들은 좀 강해져라 이러면서. 뭐 선발 과정에서 뭐 성폭행이 있었네 저쩌네 뭐 서방 언론이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고 뭐 가다피 죽은 다음에 뭐 여성 경호원들 뭐 불러다가 인터뷰했더니 무슨 뭐 자기가 강간을 당했네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했어요. 예? 하여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성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닌다 그래갖고 가다피를 뭐라 그랬냐면 플레이보이 휴 해프너라 그랬다고. 이 서방 언론이 돼지이기 때문에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 제가 가다피를 만들 영상을 이렇게 내보내기 바로 전에 밑밥을 깔았잖아요. 서방 언론이 얼마나 왜곡을 했는지 몰라요. 2010년까지요. 2011년에 이제 가다피가 축출되잖아요. 2010년까지요. 리비아 대학생 중 여성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가다피는요. 여성을 남성처럼 만들려는 시도는 자연법에 반대되고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고 장자크 루소처럼 정확하게 얘기했고요. 임신, 출산, 모유는 모성의 권리이고 자연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모든 권한을 줘야 된다 그랬죠. 이게 아나키스트 조셉 프루덩이 했던 말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타가소 있잖아요. 타가소 안 만들었어요. 자체적으로 이제 타가소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아이에게 맡기는 것이 그건 타가소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키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가다피는 타가소라는 게 뭐냐면 인간 사회를 해체하고 그러니까 가족을 해체하고 생물학적 사회를 인공적인 사회를 변모시키는 꼼수라 그랬다고. 되게 비판했다고요. 그래서 타가소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가다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여성들이 총 들고 많이 나섰어요. 반란군하고 싸웠다고 여성들이요. 이게 뭐 쿠르드 여성 뭐 여단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슬람 여성들로서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을 했거든요. 이게 그만큼 가다피가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가다피의 리비아는 식량 안보국이었습니다. 식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물, 석유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빵, 뭐 밥을 전 국민들이 굶주리지 않게 확보하도록 했고요. 가스, 전기 거의 무료였죠. 생필품 가격 뭐 극히 낮았고요. 휘발유가요 전 세계 제일 쌌어요. 리터당 140원, 한국 돈으로 140원. 또 농촌 가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무한대로 자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이 낳으면 5,000달러 줬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결혼하면은 5만 달러 줬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자동차 사면은 자동차 가격의 50%를 국가에서 그냥 공짜로 갖다 줘버렸죠. 대학 졸업생들은 취업 전까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리비아보다 잘 사는 나라는요.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북유럽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전체 유럽 다 리비아보다 못 살았어요. 그렇게 풍요로웠던 나라예요. 리비아가. 자, 그 나라를 갖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국가로 만들어버린 나토와 리비아 반군과 무슬림 브라더후드, 무슬림 형제단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리비아 국민의 일부분의 그 반군에 참여했던 그 놈들, 그리고 우간다 대통령들, 차드 사람들, 알제리 이런 사람들. 알제리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 가다피가 팔레비처럼 자국 산업을 육성하지 않았는가 하려고 했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고요. 하지만은 이 리비아 노동자들의 어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요. 기술은 습득하려 하지 않고 어떠한 그 성취감도 별로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다피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말 10%도 못 미쳤어요. 리비아 국민들의 그 뭐라 그럴까
성향이 어쩔 수 없잖아요. 아랍 사회가 원래 그런 게 있다고. 이 인류학적인 문제나 인류학적인 문제는 웬만하면 아랍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안 돼서 그래요. 리비아든 어떤 나라든 간에 중동의 아랍 지역은 말이에요. 종교, 부족, 공동체, 물과 자원을 둘러싼 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나라 항상 불안정해요. 한 국가를 안정되게 만들기가 되게 취약하다고요. 부족적 집단주의가 너무 세고요. 게다가 복지부동하잖아요. 응? 복지부동한다고. 이게 아랍 세계의 고질병이라고요. 농담처럼 말하지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랍 사회에서 가장 먼 미래는 다음 달이라고. 그 이상의 미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뭐 저기 농담이지만 그 정도란 말이에요. 가다피가요, 각 도시하고 지방의회에 많은 자치권을 줬습니다. 그 자치권을 주면은 어떤 지방자치하고 상향식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면 되잖아. 부족주의만 강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했다고요. 미래를 보는 눈이 좁아서 그래요. 리비아의 국민들의 눈이. 한국도 그럴까요? 경상도 전라도에요. 주정부를 만들어 보세요. 네? 중앙정부 부서를 갖다가 아예 경상도 전라도에 내려보내버리라고. 예산도 다 그쪽에서 짜게 만들고 세금도 다 그쪽에서 걷게 만들어 봐요. 이게 부족주의가 더 세질까요? 아니면은 어떤 그 화합 정신이 더 세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리비아는 부족주의가 더 세졌다 그 말이에요. 갈등의 소지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가다피가 연방적으로 관리를 했다 그러면 근데 안 먹혔죠. 42년간 노력했어요. 안 먹힌다고 이게. 군대도 그래요. 군대도 부족에 따라 달라지고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정치적으로 분열하고 막 그랬습니다. 서구의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민중자치 직접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했으면 투표제도라든가 선거제도 같은 거 다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그대로 놔뒀어 또?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된 거죠. 원래 아프리카는요, 아랍 사회도 그렇지만 이게 부족별로 몰표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래갖고 특히나 이제 아프리카 사회에서는요, 그 국민 투표를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자기네가 주권이 없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자기네 선거지들을 못 바꿔요. 아프리카가. 아프리카는요, 부족별로 표를 하나씩 주는 게 낫거든요. 한국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경상도, 서울, 경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 투표하면 한 7개, 표가 7개밖에 안 나오게 된다. 그게 아프리카가 다. 아니, 비유하자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부족별로 몰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산업적인 비효율성이 있죠. 이게 이제 이 정치라든가 행정도 문제가 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아랍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리비아에서 석유 수입의 60%를요, 공공 부분에 임금으로 갖다 썼다가 공무원 월급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거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걸 못 고쳤다고. 그래서 GDP 65%가 에너지 사업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국민들 갖다 쓴 그 노동력이 3%밖에 안 돼요. 그 국민의 3%만 에너지 사업에 투자해서 GDP 65%를 만들어냈다. 그냥 거저로 그냥 석유 올라오는 대로 그냥 그걸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반면 길거리의 청년 실업률은 30%였다. 참 불안정하죠. 이게 참 불안정한 겁니다. 근데 국민 전체 노동력의 51%가 교육계하고 의료계가 있었다고. 근데 GDP 생산을 차지하는 게 9%밖에 안 돼. 이렇게 비효율적이었다. 이 가다피가 비효율적으로 운영했느냐? 아니라니까요. 이 아랍 사회 문화와 이 산유국의 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산유국이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을 보여준다고요. 아무리 정부가 노력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란도 못했어요. 이란 그 팔레비는 그렇게 그 석유 사업을 벗어나서 어떻게든 다른 사업과 연관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말 그대로 죽도록 했지만 그거 잘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리비아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랍 사회는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랍 사회 스스로가 좀 깨쳐야 되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아랍 사회를 말할 때는 경제적 분석,
지정학적 분석, 석유 어떤 유통망적 분석, 또 금융 관계적 분석, 사회 조직적 분석, 사회 심리학적 분석, 이거 다 안 통하는 거예요. 아랍 사회는 그렇게 분석하면 안 돼요. 인류학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 이슬람 사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의 특징을 알지 못하고는 아랍 사회를 분석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 말이에요. 일단 아랍 사회는 말입니다. 영국이 뭐 1차적으로 이제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잖아요. 아랍 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버려가지고 국경을 마음대로 그어가지고 말이에요. 응? 원래는 처음부터 분열을 시켜버렸잖아요. 근데 분열을 시킨다고 해서 분열이 100년간 이어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지네들이 원래 분열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분열이 된 거라고요. 더 이상 영국 탓하면 안 됩니다. 아랍 사람들은 끝없이 영국 탓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은 영국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놔서 그렇다. 찢어질 만한 자질을 갖고 있으니까 찢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1912년 이 중동 사회로 영국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벌써 분열되어 있었어요. 아랍 사회는. 그걸 갖다가 이제 더욱더 분열시킨 게 영국이죠. 그러니까 엘리트가 써먹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랍 사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라고 하는 체제를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아랍 사람은 이 국가가 뭔지 모르고 정부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국가 조직이라든가 정부 조직보다 주변 인물들이나 선배님들한테 충성한다고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 말이야. 옛날 한국은 뭐 지금 안 그렇겠지만 옛날 해병대가 그랬잖아요. 국가가 부르면 해병대가 간다가 아니라 해병대 선배님이 부르면 무조건 나간다 하냐. 그런 것처럼 돼버렸다. 또 미래에 이제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 못해요. 아랍 사람들. 애들 가르치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 웬만한 그 아시아 사람들은 말이에요. 나보다는 우리 아이가 더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미래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돈도 못 버는 아버지가 그냥 돈을 빌려서라도 와서 애한테 교육시키잖아. 그런 거 전혀 없어 아랍 사회는. 미래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좁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거를 단지 생활비로 생각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생활비 쓰지 마 그런단 말이야. 어? 엄마가 애기 학교 보내려고 그러면 무슨 생활비를 그렇게 써 이런다고. 이게 아랍 문화였고 이게 지금까지도 그 족적이 남아있다고. 그러니 가다피하고 이게 어울릴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나키스트처럼 직접 민주주의 하겠다고 지방에 권력을 주면 그걸 그대로 부족주의로 만들어버려요. 그거 완전히 반민주주의로 나가버리고 그랬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다피가 다시 권위주의를 갖고 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아까 그 이탈리아 그 지정학자가 다누치가 얘기했듯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상한 나라라 그랬잖아. 정책은 아나키즘처럼 피우는데 실제는 권위주의다 그 말이야. 완전한 모순이잖아. 180도 모순을 갖고 있다 그 말이지. 게다가 한국처럼 사장님과 직원 사이의 거리가 되게 높아요. 대통령과 공무원 사이의 거리만큼 높다고. 이거 좁혀보려고 이제 뭐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습관이라고요. 이게 이제 뭐 이재명이라든가 뭐 노무현 같은 사람 그 대통령이라고 잘 안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한국의 오랜 전통 문화 속에 권력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대통령은 정확하게 독재적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고 국민들과 함께하면 안 되고 국민들한테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권위가 떨어진다. 이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랍 정신 상태라고요. 절대 대통령 옆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요. 사장 옆에 절대 안 갑니다. 벌벌벌 떠오는 건 아닌데요. 옆에 안 가요. 그리고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그리고 반면 집에 돌아가면 자기 선배들하고 뭉쳐가지고 속닥속닥거린다고. 그러니까 반란이 많은 거예요. 아랍 사회에.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가다피가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복지부동 사회가 만들어진 게 리비아입니다. 그래도 풍요로웠던 사회인데 이 풍요로운 사회는 가다피가 거의 다 혼자 만들었다고 판단하면 돼요. 대수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화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응? 뭐 자칭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화를 되게 소중히 여긴다고 개뻥을 치지만 실제적으로는 문화를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려고 그러지는 않고 종교적인 어떤 유물론 같은 거 이런 거로 경제적 판단 이런 거로 자꾸 바라보려고 그래. 바보입니다. 바보 그거는. 문화적으로 바라보려면 문화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정확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는. 문화라고 하는 거는 상부 구조가 아니라고요. 하부 구조라고요. 영국이 아랍 세계를 분열시킨 건 맞아요. 하지만 아랍 사람들 자체가 분열될 뿌리 깊은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열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이제는 하도 분열돼가지고요. 아랍 사람들이 이슬람도 대표 안 하고 아랍 사람이라고 하는 민족도 대표를 못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자아도 대표 못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분열되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트가 먹기 딱 좋게 삼겹살처럼 가위로 잘라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랍 사회입니다. 이건 결코 격한 말이 아니에요. 아주 유수한 아랍 사회 연구자들 전체가 다 이구 동성으로 말하는 게 이 분열상이라고요. 뭉쳐도 아주 겉으로만 짧게 뭉치고 그 즉시 분열해 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비아도 그런 아랍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 허프스테드가 1991년에 이제 아랍 연구, 리비아를 포함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국가 7개국 국민 문화를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수십 년 연구가 지속이 됐죠. 근데 이 허프스테드의 연구는 말입니다. 먹물들, 학교에서 애들이나 가르치는 그런 좁은 시각을 가진 교수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사장님들이 공부를 했다고요. 경영학자들. 또 경영 일선에 있는 엑세큐티브 디렉터들 이런 사람들이 직접 허프스테드를 연구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장난을 안 쳐요. 현장에 들어가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한국에 출장 왔으면 한국 사람들의 그 투자 경영 문화를 깊숙하게 연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영학계에서 그렇게 아랍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세 가지 결론을 지금까지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랍의 경제, 사회, 경영, 정치 문화는 의무하고 업무하고 직위가 서로 따로 논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의사결정 사항을 파악할지 모르겠다는 거 하는 게 서방의 그 경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구동성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3년, 5년, 7년, 10년, 15년, 30년 계획을 못 세우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그 감각이 되게 짧아. 그래서 아랍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당장 나한테 얼마 줄래 이거부터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크다 이런 것이고요. 아무리 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 즉시 어떻게 뭐 효과 나 안 나 이걸 따진다 이거예요. 미래를 보는 게 시간이 짧아서 그래.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아주 고질병 중에 고질병인 이 부족주의, 자율성 없음, 나서서 일을 하자 하려고 그러고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선배 중심적인, 선배가 뭐라 그러면 뭐 쪽도 못 쓴 그런 집단이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조직이라든가 국가 지도자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인물들한테 충성하는 부족적 집단주의가 리비아에서도 굉장히 강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서로 얘기할 때, 동등한 차원에서 얘기할 때 정치를 한다든가 외교를 한다기보다는 까라면 까라고 하는 이 구테타 정신이 되게 세요. 그래서 지도자가 없으면 바로 분열해버려갖고 자기 그룹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관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들도 한 30% 정도 이런 고질병이 있어요. 없는 게 뭐 남 탓할 것도 없다고 시는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랍 사회의 근대화 기술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끝없이 부족합니다. 아랍 사회는요 기술 인력이 부족해요. 기술 인력이라든가 근대화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율적이어야 됩니다. 나서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한테 무슨 책임이
부여됐는지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으니까 일도 안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게 리비아의 아주 큰 문제였고, 가다피가 이걸 고쳐보려고 42년 동안 노력했는데 겨우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게다가 또 바깥에 또 일을 했잖아요. 또 가다피는 아프리카 민족회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아일랜드 반군, 폴리사리오 전선, 반제국 민족 해방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지원을 해줬잖아. 돈도 많이 줬어요. 서방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잖아요. 그래도 대외적으로는 매우 정의로운 외교였고, 서구 지식인들도 가다피를 되게 칭송했습니다. 실상 가다피는 말이에요, 서구 그 자체에 적대적이진 않았다고, 제국주의를 반대했을 뿐이지 서방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리비아의 석유도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엑선모빌, 로얄 더치쉘 모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영국한테는요, 수백 개 기업한테 다 들어오라 그래갖고 영국 기업이 수백 개가 리비아로 들어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1990년대 연간 15억 달러 무역을 이뤄냈다고요. 그랬다고요. 그리고 가다피는요, 오사마 빈라덴 같은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테러리스트라고 되게 싫어했다고. 1998년에 오사마 빈라덴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인터폴에 갖다주고 CIA한테도 갖다줬어요. 근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죠. 그래서 왜 인터폴을 통해서 잡지 않고 오사마 빈라덴을 저렇게 가만 냅두냐 그랬더니 CIA가 뭐라 그랬냐면 위험 인물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로부터 3년 후 2001년 9.11 뉴욕 쌍둥이 빌딩이 폭파돼 버리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오사마 빈라덴한테 뒤집어 씌워야 했다 그 말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가다피가 갖다 줬던 정보도 다 무시하고 그랬다 이거예요. 써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다피가 순진했던 것은 오사마 빈라덴을 미국과 영국이 일부러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가다피가 이렇게 순진한 면이 있었다고. 가다피가 이 정도로 순진한데 뭐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오죽했겠어요? 2003년 그 미국이 이라크 침공해서 사담 후세인 잡아 죽이려고 그랬을 때 가다피는 쟤네들 나도 그렇게 만들겠구나 그래갖고 아유 서방하고 좀 친하게 지내보자. 그래갖고 미국한테 핵 프로그램 미국한테 갖다 줬죠. 하도 친하게 지내니까 부시가 악의 축 국가라면서 이라크, 이란, 북한을 찍었어. 이 세 나라를 찍었다고. 리비아는 싹 빼버렸습니다. 그 사이 로얄 더치쉘이 가다피하고 채굴권 협상하고 있었고,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2007년에 150억 달러 석유 채굴권 따냈고, 영국의 무기도 들여왔고, 미국의 무기도 들여왔고, 이렇게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친했습니다. 가다피 아들 있잖아요. 가다피 아들 사이프라고 하는 좀 망나니는 망나니인데요. 로스차일드 그룹이 원래 망나니니까 되게 친했거든요. 그 가다피도 그러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한테 로스차일드랑 친하게 지내라 그랬어요. 자커브 로스차일드 그 밑에 뭐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록펠러의 그 런던 정치대학 정경대학에 들어갔다고요. 가다피 아들이. 이 록펠러 대학 아니에요. 런던 정치대학이 정경대학이요. 150만 파운드를 기부했다고요. 그리고 영국하고 이스라엘 그 브로커들 있거든요. 상품 브로커들. 걔네 탈세하는 거 다 눈 감아주고 그랬습니다. 예. 그 서방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냈다고요. 그리고 서방의 수뇌부들하고도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서방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에 빠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토니 블리어하고도 친구였죠. 니콜라 사르코지 정치자금도 해줬죠. IMF 세계은행 그쪽에 최대한 자금을 넣어놓으려 그랬죠. 부시 행정부하고도 되게 친했죠. 미국 군수업체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무기 어떤 거 살까 쇼핑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이 자꾸 유럽으로 불법 이민 가니까 유럽이 이슬람화 될 수도 있다.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가다피예요.
유럽의 무슨 뭐 극우 정당 이런 게 아니라 가다피가 그랬다고요. 우리 리비아 사람들도 청년들이 자꾸 이민을 가는데 유럽에서 막아야 된다. 우리 나도 막겠지만 당신들도 막아라. 유럽이 이슬람화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면서 직접 자기가 막았습니다. 가다피가 또 이것도 순진하게 바라본 거죠. 유럽의 이슬람 청년들을 이민 보내는 것은 유럽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록펠러하고 CFR하고 로스차일드 그거 아니에요. 플랜 아니에요. 이민 플랜 아니에요. 특히나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아주 작살이 나는 거예요. 분열된다고요. 이게 미국이 추진해왔던 오래 추진해왔던 거 유럽을 망쳐들게 만드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가다피가 몰랐죠. 가다피는 유럽과 미국이 같은 편인 줄 알았어요. 애끼 보시오. 같은 편 아니라니까요. 미국한테 유럽은 단지 시장에 불과하고 써먹을 놈들에 불과한 거지 꼭두각시에 불과한 거지 협력할 파트너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록펠러의 자세고 로스차일드의 자세라고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은요 미국도 친하게 안 봐요. 미국도 수틀리면 나라 하나 망하게 만들고 자기네가 나라 하나 선택해서 따로 도망쳐버립니다. 제가 전혀 말씀드렸어요. 카자흐스탄으로 가든가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가든가 아스타나로 가든가 중앙아시아 어느 한쪽을 딱 붙들든가 그렇게 돼갖고 미국 박살나버리면 글로 가겠다는 거야. 중국이랑 같이. 하루아침에 배신해버립니다. 얘네들. 자기가 돈을 못 버는데 미국이 무슨 상관이야. 유럽은 이미 작전에 걸려들었고요. 미국도 얼마 안 남았어요. 작전에 걸려드는 거. 그렇게 무서운 세계입니다. 이게. 어따 대고서는 뭐 친미하고 친중하고 그런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친한 거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야. 돈이 벌어지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죠. 아무튼 리비아는 이렇게 서방 사회랑 친하게 했어요. 리비아 투자청이 서방의 주식만 보유했잖아요. 일본 것도 안 갖고 있었어요.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거 갖고 있었다고요. 해외 주식 68억 전체가 다 서방 거라고.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미국 거를 갖고 있었다고요. 응? 그리고 리비아 투자청은요 어마어마한 600억 달러 투자금을 갖고 골드만삭스한테 13억 달러 주고 시티은행하고 유니크레딧 뭐 산탄데르 알리안츠 생명하고 같이 저 주식하고 통화바스켓 관리해서 우리한테 이문을 남겨라 그리고 저기 골드만삭스가 4% 이상 이익 남겨준다 그랬다고. 그리고 13억을 갖고 운영을 했다고요. 모두 서방한테 그렇게 준 거예요. 물론 해외 채권을 갖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었겠죠. 아프리카하고 아랍의 금융 역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근데 골드만삭스가 이게 무식한 짓을 저질러 버렸죠. 이 골드만삭스가 말이에요. 리비아에 13억 달러를 굴리면서 수익만 1년도 채 안 됐는데 수익이요 3억 달러가 나버렸습니다. 월가 역사상 짧은 기간 동안 최대 이익을 기록한 게 리비아에서 기록한 거예요. 이 골드만삭스가 직원들한테 평균 연봉 62만, 연봉이 아니라 월급 62만 달러를 지급했고요. 직원들은 한 번 여행 가는데 3만 달러를 청구했고요. 현재 매춘부들과 같이 놀았고, 골드만삭스 핵심 트레이더 벤 브라임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리비아 직원들은 너무너무 순진해서 누구나 금융 강간을 할 수 있었다. 마구마구 강간했다고. 이 골드만삭스나 월가에서는 말이에요. 남의 등쳐먹는 거를 갖다가 강간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금융 강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 미국 모기지 사태가 터져버려갖고 돈 좀 잃었거든요. 골드만삭스가. 근데 지네 번던 3억 달러는 그대로 가져가고 12억 달러를 잃어버렸다고 리비아 정부한테 통보를 했다고. 그래갖고 리비아 그 공무원들이 골드만삭스 직원들 때려 죽이겠다고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골드만삭스가. 그래갖고 싹싹 빌면서 뭐라 그러냐면 리비아 정부를 골드만삭스 최대 주주로 모시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기를 또 쳤다 이 말이에요. 2010년에 리비아 투자청이 그랬어요. 골드만삭스 니네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최대 주주 되고 싶지도 않고 10년 줄 테니까 잃어버린 12억 다 토해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달에
결국 회계 처리했는데요. 골드만삭스 너네가 13억 가져가서 여기저기 돌려 쓰다가 남은 돈 얼마 남았냐 그랬더니 2,500만 달러 잡았다. 2,510만 달러 이거밖에 없어요 이랬어요. 2년 만에 리비아 투자금 대다수를 날려버렸죠. 그리고 나서 1년이 채 안 돼서 리비아에서 전쟁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 전쟁에 골드만삭스가 관여 안 했다? 그건 지나가는 소한테 물어봐도 웃을 일이에요. 골드만삭스가 관여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아랍 낙타와 서방 매춘부에 서로 거래했다 그러잖아요. 한국도 이 서방 매춘부인 골드만삭스와 거래 중에 있죠. 그래서 끝없이 당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가다피는 말이에요. 이런 더러운 인간 쓰레기 같은 골드만삭스하고 거래를 할 정도로 서방 사회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고.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축출당했을까? 왜 리비아를 박살을 내버리고 지금까지도 정부가 세워지지 않고 이슬람 테러리스트 집합소가 돼가지고 서로서로 물어뜯고 서로서로 폭탄 날리고 미사일 여기저기서 사오고 나라 하나를 아작을 내놨을까? 왜 그랬을까요? 제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